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관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시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희영 작가의 장편소설인 보통의 노을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부터 이 책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와 줄거리,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이제 책 속으로 빠져볼까요? 먼저 제가 5가지 종류의 책 중에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이 책의 뒷면에 있는 소개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보통이어도 보통이 아니어도 충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평소에 늘 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통의 기준이 뭘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을 읽어나가다 제가 평소 고민하던 것에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여기를 보시면 세상 모든 편견에 맞서려는 엄마, 그저 보통의 삶을 원하는 아들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는 이를 보고 과연 작가가 이 상반되는 두 등장인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의 내용이 궁금해졌고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책 속으로 들어가서 이 책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 소개하고 줄거리를 설명해 볼까요? 처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이 책의 화자인 노을입니다. 노을은 사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엄마와 둘이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18살의 남고생입니다. 2년째 주말마다 하루 7시간 집 근처 상가 3층 중국집에서 알바를 하는 성실한 학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노을의 엄마인 지혜입니다. 34세 미혼모 지혜는 17이 되던 해 노을을 낳고 그 뒤로 쭉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아들만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홀로 노을이를 키워야 했을 지혜의 힘겨운 삶은 감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을은 엄마가 더 나이 들기 전에 가슴 따뜻한 사랑도 해봤으면 하고, 무엇보다 엄마가 힘들 때 엄마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그 누군가가 엄마와 가까워지자 노을은 혼란스러워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상대가 자신의 오랜 동갑내기 친구인 성하의 친오빠인 28살 성빈이기 때문입니다. 성빈은 지혜를 5년 동안 좋아하며 지혜가 자신을 거절하기 위해 군대를 다녀오고 학교를 충실하게 다녀서 졸업하라고 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진짜 군대도 갔다 오고 충실히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여 취업난 상황에서 1년 만에 정규직으로 대기업에 취업하여 다시 지혜 앞에 나타난 능력자입니다. 자신의 엄마와 자신의 특별한 가족사를 제일 먼저 알게 된 자신의 절친한 유일한 친구인 성화의 오빠가 연애를 한다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노을의 친구인 동우는 자신에게 성하를 소개시켜줄 것을 부탁합니다. 뭐 하나 쉽고 평범한 일이 없는 노을의 일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게 될까요? 우선 성빈은 노을을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성빈은 노을에게 지혜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진실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러나 노을은 내심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하면서도 그 누군가가 제대로 된 연애 경험도 없는, 심지어 엄마보다 6살이나 어린 성빈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합니다. 그래서 성빈의 부모님에게 먼저 알리고 올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노을은 잠시 자신과 성하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녀 사이에 우정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노을은 성하와 만나기만 하면 툭탁거려서 남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다들 노을과 성하를 고작 남녀라는 이유로 엮어대기 시작하고, 노을도 내심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주변에서 하도 엮어대기 시작하니 헷갈립니다. 자신의 친구인 동우가 성하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을 때도 무엇인지 모를 기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나 동우가 성하를 소개시켜줘도 될 만큼 괜찮은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된 노을은 결국 성하에게 동우를 소개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나 동우와의 소개팅을 끝내고 온 성하의 표정은 좋지 못했는데요.
알고 보니 동우의 목적은 성아가 아니라 노을이었던 것입니다. 동우는 오래전부터 몰래 노을을 좋아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사랑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숨겨왔다고 말하며 사실대로 털어놓게 됩니다. 노을은 당황하였지만 그런 동우에게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 욕심이냐 묻고 동우는 자신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며 욕심이 없다고 대답하여 둘은 결국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빈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자신이 사실 지혜를 5년간 좋아해왔고 그 마음이 지금도 변치 않았음을 알리게 됩니다. 성빈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그렇게 지혜와 성빈은 사귀는 사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노을은 보통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 즉 고등학생 때 자신을 낳은 엄마,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가 될지도 모르는 친구의 10살 많은 오빠,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인 친구 등 모든 것이 결국 보통이었음을 깨닫고 이 책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제가 평소 애매하게만 생각하던 보통이라는 것의 답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을이 동우에게 평범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동우는 남들에게는 시시하고 똑같아 보이는 사랑일지라도 직접 겪으면 세상 무엇보다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사랑은 평범함보다 특별함에 가깝다고 말하였습니다. 노을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쩌면 평범하지 않은 것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일지 모르고 생각해보면 평균이나 보통으로 딱 꼬집어 말할 수 있는 삶이 마땅히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아는 노을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이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잘 닦인, 그러니까 쭉 달리다가 톨게이트로 빠져나오면 되는 길 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톨게이트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쉽게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즉 편리하고 빠른 만큼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취업 잘 되는 학과에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갖는 안전하고 빠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루트가 고속도로인 셈이죠. 그러나 요즘은 그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조차 쉽게 꿈꿀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에 그들이 줬던 고속도로도 없어졌고 설령 고속도로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처럼 목적지까지 가기 쉽지도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그들은 곧 세상의 평범함과 보통이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고속도로에 오르려고 애쓰는 것보다 각자 길을 만들어가며 각자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마다 각자 고속도로로 여기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고속도로로 보이는 길이 정작 그 위에 선 사람에게는 미로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남들이 중요시 여기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뤄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시선만 바꾸어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기준과 표준은 주관적이니 사람마다 그들이 여기는 보통이라는 것은 다른 게 당연한 법인데 그럼 보통도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모든 보통이 정답이 되는 게 옳은 것 아닐까요? 저는 지금껏 늘 큰 욕심 없이 그저 평범하게 남들처럼만 살 것을 꿈꿔왔습니다. 이것은 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범하게, 남들처럼이라는 게 과연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세상 그 어디에도 객관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저마다의 모습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는 이 책을 읽은 뒤 보통을 좁기 위해 애써 정해진 틀에 나를 끼워 맞추려 노력하는 것보다 스스로 나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며 그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결국 정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마음이 전보다 한결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아무리 예전에 비해 개방적으로 변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아직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상이 남아있기에 자신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의 시선에 갇혀 점점 자신이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인지 고민하며 방황하다 결국 자신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원해서 직접 그를 선택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건 응원해줘야 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범에 갇혀 자신이 진짜 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학생들이 평범의 기준은 주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선택 또한 정답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달았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희영 작가의 장편 소설 보통의 노을에 대해 리뷰해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이 시기에 이 책을 발견하여 읽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할 만큼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했고 또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읽으시고 꼭 저처럼 좋은 영향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